7월 4일 밤 EBS에서는 오삼 감독의 1997년작 페이스 오프를 방영했다. 페이스 오프란 영화는 FBI 요원과 테러범의 대결을 그린 액션 스릴러 영화이다. 명배우인 존 트라볼타, 니콜라스 케이지 등이 출연한다.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의 악당이 FBI 요원의 얼굴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FBI의 첨단 의학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악당은 FBI 요원의 얼굴을 통째로 떠내어 자신의 얼굴에 이식시켜 FBI 요원의 삶을 살며 그의 가정과 직장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체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가 주는 시사점은 차지하고 문득 드는 생각은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얼굴을 수차례 뜯어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릴 적 친했던 친구 또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게 만들거나 모르게 할 의도가 있다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욕구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단순히 예뻐지려거나 멋있어지기 위해 수차례 성형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꾸려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지어 이름도 개명하고 출신 학교도 싹 다 바꾸어 버린다라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 평범한 여느 한 시민이 아닌 그녀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집단의 수장과 함께 먹고 자며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얼굴과 이름은 곧 한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 김건희, 1972년생으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코바나 콘텐츠 대표이사이고 2007년 주식회사 제임스 앤 데이비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를 설립한 두 개의 회사 대표를 하고 있으며 1990년대 IT 사업붐이 일었을 때 주식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 그것을 미천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불려 수십억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재력가. 게다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학벌, 돈, 미모 등 여성으로서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여성. 그런 여성의 삶이 진실이라면 그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추앙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나이 차이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냥 알고 지낸 아저씨였는데 한 스님이 나서서 인연을 맺어줬다.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당시 만 52세이던 어느 한 남자와 12살 일하는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독신녀의 생활을 끝내고 결혼, 초혼임을 널리 알린 여성이라면 많은 남성들의 시샘을 받을만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여성들께 질문하고 싶다. 그냥 알고 지내던 아저씨, 12살 차이고 50대가 훌쩍 넘은 술을 좋아하며 돈도 모아둔 것이 없이 수중에 2천만 원이 전 재산인 남자가 자신이 아니면 영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결혼을 하는 여성이 있는지 무척 궁금할 따름이다. 이제 여기 또 다른 여성이 있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똑같이 1972년생인 한 여성, 이름은 김명신.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여고 지망생들이 주로 1순위로 선호하는 고등학교는 한영고, 그리고 상일여고, 강동고 등이 있다고 한다. 지역 학부모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학교는 명일여고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강동구 엄마들의 모임이란 카페에 올라온 명일여고에 대한 평판은 그 지역 다른 여타 고등학교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듯 보인다. 그래서 보통 3순위쯤에 적는다고 한다. 여하간 명일여고 출신의 한 여성, 그리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특정과는 알 수가 없고 금방 원룸에 기거하며 생활하다 졸업을 했는지조차 명확치 않고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여관 숙박업을 하던 자신의 엄마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그녀. 그러다 28살 즈음인 2000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보텔 예식부에서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만나 결혼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연 헤어져 결혼 4년여 만에 모친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 모친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결혼했다고 사방으로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모춘의 가락동 대련 아파트에 증여세도 내지 않고 입주, 홀로 사면서 자신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혹자는 당시 서울 강남에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에서 자주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호텔 지하 등에는 상당한 재력가들이 들락거리는 대형 호화 클럽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 호텔에는 그림 전시회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도 있다. 떠도는 소문에는 그녀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사주인 고령의 조나모 회장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무슨 시중을 들었단 겐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여하간 당시 워낙 인기가 좋아 이 호텔의 앞 사거리가 불 꺼지지 않는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강남구 역삼 지역에서는 꽤나 상징적인 호텔이었다. 르네상스 호텔의 운영법인은 삼부토건의 자회사 나무관광이었다. 그러나 호텔 운영 주체인 남부토건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16년 메리어트 체인의 이름인 르네상스는 사라지고 벨레상스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6년 10월 영업을 종료했다. 2017년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35층과 3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올라가고 있다. 그중 37층짜리 건물에 로즈우드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진다. 최은순, 또 다른 여성이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홀로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모텔 등 여관 숙박업을 운영하며 부실채권 등으로 나온 토지나 건물 등을 경매로 사들여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은 주변의 말로는 여러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었다란 여성이 있다. 그녀는 돈에 대한 남다른 집착이 강한 여성이라 한다. 2003년 4월 즈음, 그러니까 그녀의 딸인 김명신이 첫 이혼을 하기 1년여 즈음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는다. 투자만 하면 대박날 거란 말에 지인을 따라 한 남자를 소개받는다. 소개받은 남자의 이름은 정대택. 정씨는 152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다시 팔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당장 초기자금 10억 원이 필요했기에 속칭 쩐주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찾아온 최씨에게 제안했고 둘은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다. 초기자금 10억 원을 최씨가 대고 나머지 90억 원 PF로 질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기로 했던 것이다. 결국 투자금을 댄 최씨는 채권을 99억 원에 낙찰받아 약 53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약속대로 26억 5천만 원씩을 나눠 갖기로 했다. 정대택 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윤복 씨의 입회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은순 씨에게 이익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는 정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정대택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법무사 백윤복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현금 2억 원과 아파트 한 채를 줄 테니 위증을 해달란 것이었다. 그중 아파트 한 채는 최은순 씨가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김명신의 가락동에 있는 대련 아파트를 말한다. 이른바 모해 위증, 즉 정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백 씨의 증언을 허위로 진술을 하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법무사 백 씨는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고 정 씨는 200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법무사 배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최 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 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해서 상황은 반전됐으나 백 씨는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론을 이유로 최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정대택 씨는 백 씨의 자백을 근거로 최 씨와 그녀의 딸 김 씨 등을 모해 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해 오히려 정대택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목에서 다시 그녀가 등장한다. 최은순 씨의 딸 김 씨, 그녀가 등장한다. 그녀의 딸 김명신이다. 최은순 씨는 정대택 씨와 백 씨와의 법정 다툼을 위해 법적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것은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좋았을 것이다. 통상 이러한 문제는 민사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형사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유일하게 형사 기소권이 있는 막강한 권력이 필요했다. 그것은 검사다. 그러한 막강한 뒷배의 필요성을 위해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딸과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에게 접근한다. 검사 양재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로 전주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사람이다. 결혼하여 부인과 자녀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기러기 아빠.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공직생활로 돈을 벌어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건실한 가장이다. 막강한 검사가 필요했던 최은순과 김명신 두 모녀는 라마다 르네상스 조회장으로부터 거물급 검사인 양재택을 소개받는다. 왜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조회장이 김명신에게 양재택을 소개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후 양재택과 김명신은 남녀관계로 발전한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둘은 법원거리로 유명한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트라라는 약 60평대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는 특혜를 누린다. 그렇게 둘은 이 아파트 3층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 그 후 최은순 씨와 정대택 씨는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자는 것에 대한 최은순 씨의 독식으로 인해 소송이 벌어졌다. 그리고 양재택 검사가 소송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정대택 씨의 말에 의하면 최은순 씨와 김명신은 양재택 검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많은 돈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두 모녀는 검사 양재택을 매수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양재택의 부인 김은옥에게 수차례에 걸쳐 미화 수만 부를 송금해 뇌물 공여죄에도 해당한다고 정대택 씨는 말한다. 추후 정대택 씨는 양재택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까지 계속 관여를 하길래 청탁 대가로 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양 검사와 그 모녀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정대택 씨와 최은순 씨의 법적 문제는 민사법에 의한 것이나 이것을 형사법으로 다루기 위한 일들이 벌어졌다. 김명신의 엄마 최은순 씨에게도 내연남이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충식. 그가 정대택 씨를 사기 등의 명목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변모한다. 그런데 내연남 김충식의 딸이 미국에서 이메일로 법원에 사실 확인서를 보내면서 양심 고백을 한다. 서면 내용을 보면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의 차녀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경 제 친부 김충식이 저희 자매를 방문했을 때 정대택 사건 관련 이야기를 저희 가족 앞에서 했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무고한 정대택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다고 여러 번 가족들 앞에 고백했다고 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 확인서를 보낸다라고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양재택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2008년 3월경 스스로 옷을 벗어버린다. 이 일은 최은순 씨와 김명신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된다. 속칭 끈떨어진 연애에게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둘은 다시 작전에 돌입한 듯 보였다. 그리고 그 무렵 김명신은 양재택 검사를 소개해준 건설업자 라마다 르네상스 조나무 회장으로부터 당시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던 윤석열을 소개받는다. 양재택 차장검사보다 후배 검사이지만 싱싱하며 이명박 정부의 가장 막강한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실세 중의 실세인 것이다. 김명신은 윤석열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렇게 둘은 옷을 벗은 양재택 검사와 동거를 했던 같은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트라라는 아파트에서 3층에서 17층으로 옮겨 동거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바꾼다. 이름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전세 설정권자가 있는데 특이하게 일반적인 개인이 아닌 삼성전자가 전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삼성에 들어가 전세로 산 게 아니라 그냥 7억 전세 설정을 해줬단 얘기다. 언뜻 보기에 삼성에서 마치 두 사람에게 100여 평대의 서초동 아파트에서 살게 해준 것 같이 보인다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다. 그리고 김건희로 개명한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차례에 걸쳐 성형을 한 티가 확 날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변했다. 페이스오프가 된 것이다. 미술기에 따르면 전시 관련 일을 하려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의 연줄을 잡으면 탄탄대로가 열린다란 소문이 있다.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시점이 윤석열과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이며 이름 또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동일한 김건희로 개명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이후로 김건희는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코바나 콘텐츠를 통해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비롯 앤디 워홀 위대한 세계전, 미스 사이공, 색채의 마술사 샤갈, 르꼬르뷰지에 전 등 전시계의 슈퍼스타로 혜성같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녀의 학력 또한 서울대 대학원 졸업이라고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등 화려하게 재탄생된 것이다. 언급만 하면 알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YG의 빅뱅 멤버들이 홍보를 해줄 정도로 정관계 연예계와 친분을 쌓으며 신데렐라가 된다. 전시회 협찬기업 하나 따기도 힘든 업계 실정에서 협찬기업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LG전자, GS칼텍스, 우리은행 같은 무려 12개에서 16곳이 넘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협찬을 끌어온 전시회들이다. 그런데 김건희 대표가 기획한 전시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표될 무렵 일주일 사이에 협찬사가 무려 12곳이나 불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 기획사는 어떻게 16곳이나 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협찬을 얻게 됐을까? 알고 보니 이 기업들 중 일부는 검찰 때문에 몸이 달아있는 곳이다. GS칼텍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LG는 계열사 공장들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우리은행도 전 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문제는 미술계에서 김명신, 김건희라는 여성에 대해 아는 이가 제대로 없다란 것이다. 어떻게 저런 거물급 대형 전시를 가져오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란 말이다. 정대택 씨는 당시 윤석열과 김명신이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3월 7일에 델검에 진성서를 넣고 감찰 의뢰를 했다. 그 일과 관련이 되는지 몰라도 사생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윤석열은 김명신과 4일 뒤인 3월 11일 초속도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대검의 감찰 결과는 김명신과 결혼으로 사생활이 정리되어서인지 윤석열은 2013년 12월 31일 정직 한 달의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그친다. 그리고 최은순이 김명신에게 살게 해주었던 가락동 대련 아파트를 정대택 씨와의 법정 싸움에 있어 위증의 대가로 법무사 백운복 씨에게 현금 2억과 함께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주려고 소송을 제기한다. 2006년 5월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아파트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최 씨 모녀의 손을 들어줬고 백윤복 씨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등기가 말소돼 다시 김명신의 소유가 됐으며 김명신, 즉 김건희는 대련 아파트를 결국 매각해 거액을 챙겼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법무사 백윤복 씨는 63세란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최 씨 모녀에 대한 법정 투쟁을 벌여온 정대택 씨의 고소는 전혀 힘을 못쓰고 양재택에 이어 등장한 더 막강한 지위에 오른 윤석열의 등장으로 오히려 무고죄를 덮어쓰고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벌금까지 물게 된다. 그리고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가 된 최은수 씨가 연루된 300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이용한 사기 의혹 사건 등 최 씨 모녀는 한 번도 아니고 사기 사건 연루 의혹만 3번인데도 검찰로부터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상대편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윤석열 처가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단 하나의 사건으로도 패가 망신하는 것이 보통인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패턴이 됐다. 기소권 독점이 돈 버는 기술로 활용되어 무적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이다. 지금 김건희 씨의 페이스북 소개란에는 내내 올라가 있던 국민대학교 조영대학 영상디자인 겸임교수란 것과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음이란 소개가 사라졌다. 추위에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울대 석사가 아니고 돈과 권력만 있으면 누구나 딸 수 있다는 면접과 추천만으로 가능한 EMBA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주말에만 수업이 있는 최고 경영자 EMBA 과정을 공부해놓고 MBA 과정인 유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서울대 EMBA 과정을 다녔으면서 경영대학교 석사라고 한 것이다.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티즌들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어떤 공동지필한 한 책자에 적힌 김명신의 이력은 경기대학교 서양학과,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거쳐 국민대학교 태권도 디자인 전문대학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전공 박사과정이라 되어 있다 한다. 건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다녔다란 이야기.
그리고 경기대학교 서양학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대 서양학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학과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숙명여대, 국민대, 심지어 서울대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리도 많은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란 두 사람, 윤석열과 김명신에서 개명한 김건희, 그들의 페이스오프 같은 현실 속의 영화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